유튜브에서 도박하는 장면을 생중계하면서 불법 도박 사이트 회원 가입을 유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 유튜브를 좀 별 군데 다 이용하기도 하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난해 6월 달에 인천 부평구 일대에 있는 오피스텔을 갖다 빌려서 거기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튜브 채널을 무려 33개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3만 명의 구독자를 갖다 확보해서 불법 도박, 즉 바카라의 그 도박 장면을 실시간대로 24시간 생중계를 해왔고요. 거기에서 모집했던 그 회원 1,500명으로부터 8개월 동안 불법 계좌에 약 그 50억 원 정도를 베팅하게끔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A모 씨 같은 경우는 이 회원을 모은 대가로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약 8억 원의 그 어떤 현금을 갖다 받았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가담을 했었던 여러 사람들도 매달 3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수령을 했다라고 하는데 경찰은 도박 공간 개설죄로 지금 9명을 입건을 하고 4명을 구속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 윗선인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현재 추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인들이 저지르는 행위가 범죄 행위인 거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유튜버들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철저하게 가리고 수사기관 어떤 추적을 피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완전 계획적 범죄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아주 그냥 계획적으로 본인들이 그러한 것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한 판에 판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불법 그 도박을 생중계하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채널이 33개니까 거기에 있는 그 유튜버들이 전부 다 그 선글라스를 끼고 마스크를 끼고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 유튜브를 개설하는 것도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을 했고요. 예. 또 대포폰이라든가 대포 통장을 활용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신분을 숨기면서 이러한 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자신들의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추적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지금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 그 번 돈, 그거는 이 수익금의 대부분을 유용이라든가 또는 쇼핑 또 마찬가지 도박에 탕진을 했다라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데 유튜브 라이브로 도박하는 장면 보여준다. 이거는 뭐 도박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들도 보면서 호기심을 느끼거나 뭔가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이 사건을 접하면서 예. 구독자가 23만 명이다라고 네.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참 깜짝 놀랐는데요. 예.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것을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애로사항이 많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유튜브에서 물론 그 어떤 유해 영상물에 대해서 거르는 그런 자체 기능이 있긴 예.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이것에 대한 어떤 적발이 상당히 쉽지가 않고요. 또 이제 방심위 같은 경우도 이 온라인상에서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고 있긴 있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제기가 된 이후에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제기 이후에 이제 그것을 갖다가 심의하고 이것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소요되는 시간이 약 한 2주가 소요가 된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수사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유해 콘텐츠 유튜브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단속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선제적으로 방심위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그 심의 기간을 갖다가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관련 법 개정, 단속 시스템 강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고맙습니다.